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산주와 다르게 이 카이는 계속 한 6만원대 박스권 상단에 갇혀가지고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게 카이의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이제 국산 무기 개발과 생산, 이 양산 쪽에서도 굉장히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고 또 R&D 비용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산 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이를 해외에 수출을 해서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무기 수출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규모의 경제의 선을 넘어서면서 수익이 나는 단계까지는 접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이후로 또 이제 잡음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회사가 좀 뭐랄까요, 위기 아닌 위기라 할까요? 결국은 이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 카이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분기 올해 상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46% 거의 반 정도가 이 전투기 KF-21과 FA-50 이쪽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익이라고 해서 수리온, 우리 한국형 헬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리온 쪽에서 전체 매출액이 한 15.76% 정도 나오고죠. 그래서 이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1차 양산 수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고 FA-50의 이 경전투기를 이제 폴란드에 수출했는데 12대 수출한 것 중에 11대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결 포괄손익계에서는 작년에 폴란드 무기 수출이 성사되면서 그 관련된 영향으로 매출 외형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1조 6천억까지 이제 매출 외형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1223억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급증한 모습이죠.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906억 정도를 발생시켜서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 갖고는 이 회사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또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방산 쪽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고 국민연금도 8.31% 갖고 있어 정부 입김이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은 이제 공군에서 테스트 파일럿을 했던 공군 조종사 출신의 지금 대표가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처음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예비 캐비넷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이제 들어갔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입각은 하지 않고 이 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 대표로 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뭐 KF-21이나 FA-50을 개발했던 또 우주항공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을 예전에 이제 국산무기 개발했던 주요 인력들을 임원급으로 있던 분들을 잘랐죠.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많이 흔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면서 여기 이제 대표로 있는 양반도 이 공군 출신이라 이 윤석열 정부보다는 공군의 편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입장이 많이 좀 바뀐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공군은 지금 현재 노후 전투기인 제공호라고 불리는 F5 전투기를 한 15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F4 팬텀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하던 건데 F4 팬텀은 요번에 다 이제 퇴출을 이제 시키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이 KF-X 사업이라고 해서 KF-21 이게 이제 보라매 전투기인데 이거를 120대를 추가 전력화해서 총 이제 120대를 보유하기로 했는데 이게 초도 물량이 40대였는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대로 줄이기로 한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공군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왜냐면 이 F5 이 노후 전투기가 매년 사고를 내서 그 젊은 장교들이 꼭 이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노후 전투기인 F5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 KF-21 보라매 전투기를 40대가 아니라 60대를 초도 물량으로 생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공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제 그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또 20대를 축소 생산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40대 초도 물량을 개발 목표로 해서 개발부터 참여했던 그 부품 업체 중에 영세한 업체들은 못 버팁니다. 중요한 문제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작은 부품 하나도 생산을 못하면 그 전투기가 결코 이륙을 못한다는 사실이죠. 즉 이 부품 업체들이 망하면 안 되는 그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서 보고서가 40대가 아니라 20대로 이제 초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KF-21 보라매 전투기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F-35 미국 전투기 F-35A 전투기를 20대나 더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국방비가 빵꾸나게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해군이 그 대양 해군의 그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항공모함 소유 이게 항공모함에 대한 설계 비용이 그 없다는 그런 말이 이제 해군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공군에서 요구하는 이 전투기 신형 전투기 획득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KF-21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에서도 자금을 들여왔고 또 공군도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좌초시키는 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공군 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초도 물량을 20대를 생산하고 이제 공군에서 반발이 너무 세니 20대를 우선 생산을 하고 조건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그 사이에 나오면 20대를 추가로 더 제조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품회사들은 20대밖에 생산 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4.5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 사업도 이렇게 좌초될 위기인데 5세대나 6세대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바로 옆에 국가이고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 그 회사와 함께 방산업체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5세대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래도 초기 생산 물량 했던 40대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의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20대로 나왔기 때문에 20대로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정부 예산을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20대로 축소했을 때 그 부품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품이 없어서 KF-21 추가 20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좌초된다는 걸 이 한국국방연구원 사람들도 모를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보고서를 썼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한국 항공우주 사업 카이는 반드시 그렇게 되면 바로 부실화 됩니다. 자,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는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맺었고
그 방위사업청이 이제 유선을 정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은 20대를 우선 생산하고 추가로 이 무기 문제나 무기 장착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 추가로 20대를 생산하는 쪽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미국 무기를 18조 원어치나 구매를 해주면서 미국 무기 구매에 올인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방비도 한쪽에 쏠려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산 무기 구매 자금이 부족해서 이 다른 중소형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정부 방사청에 납품하는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적자를 많이 내고 있죠. 일 자체가 이제 발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이의 사장은 이 한국항공우주 강구영 대표는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카이가 이제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이에 대한 이 민영화 이런 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강구영 대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카이를 민영화하면서 그 사이에 떡고물을 챙기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제 카이 대표로 있는 강구영 대표는 공군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서, 왜냐면 공군에서는 이 카이가 없어지면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를 제때 개발해서 제조해서 납품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위사업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공군이 원하는 첨단무기 획득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군의 입장에서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우리 정부가 국영기업처럼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6만 원을 못 넘기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6만 원대 초반에서 한 4만 원대 요 사이에서 지금 4만 5천 원대 여기서 이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한국 항공우주가 벌이고 있는 주된 사업, 전체 매출액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이 고정익 사업에서 KF-21 사업, 보라매 전투기 사업도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FA-50 사업도 폴란드에 수출한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FA-50 사업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KF-50 경전투기가 여기에 이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계약에 돼 있다고 이제 폴란드 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연구해서 검토해 볼 수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서로 양차 이 폴란드 쪽의 주장과 이 한국 항공우주 사이의 주장이 어긋나고 있어서 이게 향후 이 폴란드 쪽에서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사업도 또 이런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면 실제 발주가 나오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이런 불확실성이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한 6만 원대 밑에서 계속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요인이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원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를 인수하는 쪽은 단번에 국내 국산 전투기 1위 업체에다가 그리고 이미 개발이 끝난 KF-21 전투기와 FA-50 전투기를 가져갈 수 있고, 그것 외에도 다양한 이 항공 쪽 산업에서 국내 1위 사업을 하는 시장을 가져가는 업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단번에 이제 우리나라 항공 산업에서 1위 업체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들은 누구든 원하고 이걸 민영화시키겠다고 하면 재벌들이 꽤 큰 떡고물을 이 결정을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도장값을 챙길 수 있는 사람에게 꽤 큰 떡고물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임기 중에 어떻게든 민영화시키고 싶어하는 눈치이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이제 그런 국제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KF-21 보라매 사업마저도 지금 자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부실화되면 곧바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에 대한 막연한 희망은 좀 접어둬야 된 그런 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